일반 조세입니다. 일반 조세는 뭐냐?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쨌든 경매 투자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요상할 적에는 그런데 또 자금력이 두둑하신 분들은 지금 열심히 들어가서 뭐 낙찰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릎에 사서 나중에 어깨에 팔면 될 거 아닙니까? 11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반 조세입니다. 일반 조세는 뭐냐? 이걸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쨌든 경매 투자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요상할 적에는 그런데 또 자금력이 두둑하신 분들은 지금 열심히 들어가서 뭐 부동산 낙찰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무릎에 사서 나중에 어깨에 팔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쨌든 너무 막 어떤 용어 자체에 너무 막 집착을 하고 그러지만요, 진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은 어떤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막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시더라고. 가만히 질문 내용 보면 이게 발생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냥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주시니까 저도 참 그런 질문 받으면 저 좀 황당합니다, 황당. 우리가 실질적인 그 질문 아니십니까?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그 질문 주시면 제가 막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 드리고요. 자, 이번엔 보니까 이제 일반 조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조세 해가지고요. 일반 조세는 이 법정 기일을 기준한답니다. 법정 기일. 법정 기일을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국세기본법 35조 2항하고 뭐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71조 제1항 3호에 보면요, 뭐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또 이 지방세는 보니까 납세 고지서를 납부 고지서하고 납세 고지서가 틀린가요? 국세에서 그 법정 기일은 총 8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그리고 지방세는 보니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납부 고지서를 언제 발송했냐, 발송한 날이 법정 기일이래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것만 알면 되는데, 글쎄 봐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또 이제 세무관서에서, 전화해보니까, 하면 뭐, 잭소를 못하고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액이 대단히 과다하다 그러면 이게 낙찰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신경 쓰덜덜덜덜 마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신경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시고요. 이건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본건에 있어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는 B 압류겠죠, 그죠? B 압류. B 압류인데 일반 조세래요. 그냥 일반 조세. 저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근데 A라는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했잖아요. 대항력이 있지요. 대항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B라는 사람이 조세, 이 부동산의 뭐 소유자가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를 요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기일이 만약에 이때라면은, 이런 사례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때는요, 등기된 때를 기준해서 이 사람들의 지위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해자든 일반 조사든요, 자기네들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됐잖아요. 압류 등기됐으니까 그때라서 자기네들한테 지위가 확정되는, 그 예외죠. 안 됩니다. 절대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될 경우는요,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된대요. 민법에 그렇게 규정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로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지위가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등기하면은 등기한 때로 해서 이 사람들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뭐 있습니까? 세금이죠, 세금. 그죠? 세금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근로자 임금채권이죠, 그죠? 임금채권. 또 뭐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그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그러면
임차권 등기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겼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이때 임차권 등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이때로서 발생된다. 임차권 등기한 때로서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등기한 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동산과 압류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일반 조세다 했을 때 법정기일이 언제냐 이게 따라 법정기일이 만약에 임차인 A보다 먼저 빠르다 그러면요, 이게 먼저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우선 변제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A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변제해가지고 이게 1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이게 2등으로. 근데 A 입장에서 안 답답하거든요. 왜? 자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한테 내가 1억 못 받았어. 그럼 결국은 누가 낭패를 본다? 낙찰자가 낭패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경매인들 중에서 보면요, 후순위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고 또는 근로자임금 체불에 따른 압류됐잖아요. 그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눈탱이 밤탱이 돼가 완전히 막 시뿌리팅팅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거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죠? 경험을 해봐야지만, 와, 이놈의 압류가 참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 관련해가지고요, 밑으로 좀 더 내려가지고, 자료를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B 압류는, 이거잖아요, B 압류는. A 임차인의 전입일자보다도 압류는 나중이라고 그랬다. 나중이죠, 그죠? 만약에 제가 조건을 달았어. 만약에 법정 기일이 A 임차인의 전입일자보다 빠르다, 이게. 이 날짜보다 빨라요. 빠르잖아요, 그죠? 경매시 배당 순위는 B 압류, A 임차인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이게 B는 뭐다? 이게 조세 채권은 전부 다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조세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죠? 조세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근데 보니까 법정 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르다더라 그러면은 이땐 뭐다? 이게 우선 변제 1등이 세금이고 우선 변제 2등이 임차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왜? 조세 채권보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보면은, 임차인 A는 소멸 기준 권리인 B 압류보다 빠르기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만약 A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자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지금부터, 이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에 관련된 경매 사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사건은 이제 생생경매 교재에도 올려놓은 사건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인데 2009 타경에 160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7,379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고 4,958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았나?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았나 말이죠. 단지 금액이 요건 조금 높으니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7,200만 원에서 10%니까 720만 원 그냥 뭐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이게 또 이 경매 정보지가 보니까 사건 번호가 오래되면 말이에요. 이상해요. 이게 임차인이 있는데 이거는 엉터리 임차인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윤모 씨가 임차권 등기 돼 있잖아요. 이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분이 경매 신청했다니까요. 경매 신청하였는데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07년 5월 2일이지 않습니까? 2007년 5월 2일. 근데 압류가 2007년 6월 27일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뭐 세무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이것도 압류된, 요 공주 세무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있는데, 밑에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면요. 재매각으로 인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금액이 20%인 법정기일 나오잖아요. 법정기일 해가지고
6월 9일, 2006년 9월 25일자 조세 얼마입니까? 4,100만 원이죠. 와, 4,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니까 조세 4,100만 원의 존재를 이유로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 적시 항고 중에 있다. 그런데 아마 적시 항고도 이 건으로 미뤄봐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듯이 이 법정기일을 표시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조세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 낙찰 받으셨던 분이 적시 항고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경매가 사건이 진행되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참 이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지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미뤄보면은 이게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매각 물건 맹세서를 잠깐 볼게요. 매각 물건 맹세서도 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봐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좀 화면을 좀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읽어봐드렸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법정기일에서 2006년 9월 25일자 조세의 존재를 이유로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면서 대금 납부하지 않았다고 적시 항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적시 항고 중이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저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조금 더 내려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역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입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니까 낙찰자가 특별한 게 뭐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 경매 그냥 허가 매각 적시 항고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받아들여지고 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죠?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입찰 보상 금액이 20%란 말이죠. 재매각, 재경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적시 항고를 제기했다니까요. 아니, 법정기일이 말이지 임차인 전입 날짜보다 빠른데 그래서 법정기일에 의한 그 체납된 금액 세금이 4,100만 원인데 말이지. 그 4,100만 원이 싹 다 받아가면 낙찰자 내가 낭패를 본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납을 하니까 재경매 보니까 아마 적시 항고 자체가 이제 기각 결정이 났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쨌든 이 전 낙찰자가 적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왜 적시 항고를 제기한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법정기일 어쩌고 4,100만 원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적시 항고 하였다 라는 사실관계를 아마 적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는 이분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이분이 2009년 10월 26일에 입찰할 당시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는 안 되어 있었지 않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표시해 줘야 돼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봐가지고 그죠? 어려운 거 특히 그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 몇 번 정도 수정을 해서 이게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권리 관계가 변동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올리거든요. 그럼 저 경매 회장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발 제 이야기를 법원에 앉아있는 양반들 좀 귀를 좀 뚫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봐가지고. 자기네들 보고 이런 거 하락하면요 못한다. 못해요 봐가지고. 왜? 깜깜이 투자니까 봐가지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법원 경매가 뭡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보를 이렇게 차단시키냐 이게. 그건 저는 이게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안산 사건입니다. 안산 2013 타경인데 7809 사건이고요. 안산시 상록구에 나와 있네요. 상록구 나와 있고 이게 보면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에 막 보니까 길 현황단이 막 화려하죠. 아주 그냥 막 7천만 원 썼다가 불어가 6,100만 원 썼다가 불어가
6,100만 원 써가지고 불어가 봤는데 또 그 다음날 다음 길 6,700만 원 써버렸네 세상에. 우리가요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전 사건들 보니까 불허가 결정 났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허가 사유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개략적으로 난 파악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근데 봐가지고 이분 보니까 확 이 양반 구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6,799만 9,990원 이건 말이죠. 정말로 이 물건 내가 낙찰 받아야 되는 거야. 그전에 아마 많이 좀 떨어져 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9999 한 거야. 근데 봐가지고 허가 났잖아요. 그 대금 납부 안 해버렸어. 그죠? 대금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뭡니까 재경매 같은 경우는 최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보니 4,500만 원에서 4,530 이분도 보니까 구자를 좋아하시네요. 그죠? 4,539만 9,990원. 네?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를 하고 이제 사건이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야 어머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긴장하셔야 돼요. 내기에 보면 박모 씨라는 분이 대항력이 일단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 보니까 전세권도 설정하셨어요. 전세권도 설정하셨고 이분이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은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세권 이분이 3월 12일 날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이 박모 씨입니다. 자기 전세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임의경매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박모 씨잖아요. 이분이에요. 이렇게. 청구액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요. 자, 일단 전세권 요것만 놓고 보자 이거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전세권은 경매 신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예. 이건 이제 민사집행법. 네. 왜냐면,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됐던 것이 2002년 7월 1일부터니까 2007년이면 현재 이 당시는 민사집행법이잖아요. 그죠?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전세권은 추구요. 이게 이제 소멸기준권리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맞단 말이죠. 그죠? 전세권 죽습니다. 예. 그럼 전세권은 소멸기준권리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 된다고 위로 잠깐 올라가 보죠.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 되는데 이분이 언제 전입신고했습니까? 2007년 3월 12일 날 전입신고했죠. 전세권 언제입니까? 2007년 3월 12일이죠. 같은 날짜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이 이게 소멸기준권리야. 그럼 임차인으로 대항력 언제입니까? 3월 13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2008마 212 결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현재 2008마 212 결정 여기 폐기 처분 안 됐거든요. 폐기 처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소멸에 이게 대항력 있음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런 경우 전입 날짜 같다 할지라도 대항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전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전세금 3,500만 원이다 이거죠. 3,500만 원인데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우리가 들어가서 보자 이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자 이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화면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조금,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법정기일 나와야죠. 그죠? 법정기일 해가지고요. 2006년 8월 31일이야.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예? 교부 청구한 조세가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안산 세무서에도 이 세무서는 국세잖아, 국세. 국세니까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거 해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에서 그렇게 크게 금액이 크게 크진 않은데 이게 국세 이런 거 같은 게 세무서에서 돌았던 2억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법정 기일이 2006년 8월 31일하고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2006년 8월 31일하고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다시 화면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잠깐만요. 대리권에 됐습니다. 2006년 8월 어쨌든 2006년 8월 31일하고 2006년 12월 31일이었잖아요. 박모 씨 전입신고 언제입니까? 2007년 3월 12일이죠. 그죠? 그럼 2007년 3월 12일보다 법정기일 빠른 게 2억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낙찰되면요. 2억 2천만 원 다 가져가 보는 거예요.
다 가져가면 낙찰자 이렇게 3,500만 원은 이 사람 대항력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끌어안는다. 일단 그렇게 봐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어떤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에 의한다면 이 사람은 낙찰자인데 잭슨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현재는 실무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가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에 3,500만 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세요. 인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3,500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요 7,000에다가 3,500 인수하면 1억이 넘어 버리잖아요. 그죠? 1차 감정가 7,600만 원인데 이거 안 되겠네. 또 이번에 또 6,100만 원에 3,500 인수하기는 9,600만 원 돼버리잖아요. 어이구야 또 안 되겠네. 아마 이건 불허가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두 분들이 담당 경매회 해가지고 회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거 매각 불허가 결정 안 나면 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주고요. 이렇게 했겠지요. 조금 이따가 문건 접수 내용을 보자 이거죠. 3,500만 원 인수하는데 이 양반 무슨 배짱으로 6,799만 원, 6,800만 원 왜 썼냐고. 빡빡 1억 300이라면. 당연히 대고 납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봐가지고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경매하란 말이에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물건에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팍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입찰 보증금하고 낙찰 받았을 적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어떻게 뽑느냐,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봐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질러버리니까 물론 그래요. 3,724만 원에 10%인 요때까지 이거는 재규모는 아니니까 그 전에 불허가 났으니까 말이죠. 그럼 372만 4천 원 이게 돈 400만 원도 안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껌값이잖아요. 그죠? 껌값이죠. 400만 원짜리 껌이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제 생각인데 경매 투자하는 데서는 단돈 1원이라도 하나 이게 손해를 봐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보니까 3,500만 원 인수하고 여기 이제 이분이 4,500이잖아요. 4,500만 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땡땡땡 8천만 원. 그죠? 근데 아마도 전체 8천만 원인데 이분들이 8천만 원을 쓴 이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네 봐가지고 가격 시점을 우리가 천천히 보니까 가격 시점이 2013년 4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대금 납부한 것이 2015년 2월 달이니까 건 2년 전에 본건의 2년 전에 본건의 1차 가격이 얼마더라 이게 7,600이고 근데 2년 후에 내 낙찰 받았는데 인수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이다. 그죠? 그럼 뭐가 2년 사이에 가격이 상승했으면은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죠? 이게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시니까 후순위에 보세요. 압류가 들어와 있잖아요. 압류가 이렇게 보시면은 압류 이 근자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복잡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국자 이게 보니 세무서 같아. 세무서. 그러니까 안산 세무서 일산 동구청이고 동구 압류 많잖아요. 이런 경우 봐가지고요. 이런 거 조그만한 거 건물 하나 낙찰받아 무슨 내가 팔자 고칠 거라고 말이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물론 그래야 봐가지고, 입찰 들어갔다가, 이거 잘못하면 몇백만 원 떡떡 사먹으면 되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쫀쫀하게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할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면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를 왜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당해세냐 아니면 법정기일이냐 이렇게 표시한 경매 사건을 그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표시는 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이런 사례도 정말 물건 뒤지다 보면요. 이런 거 하나 탁 발견하면, 우와! 그날 때는 점심때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요런 거 따끈따끈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돼서 그렇지. 여기도 역시 보면은 이제 이 건 같은 기각 결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뭐 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에, 잠깐만요. 화면을 떠줘. 네. 보시게 되면은, 임차권자인데 보니 전세 보증금 1억 원이네요. 1억 원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권, 김모 씨라는 분이 임차권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전입신고한 거 보니까, 나중에 또 이제, 전입신고했다. 이런 경우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때 110강에서인가 말씀드렸나요? 뭐냐면 일단 임차권 등기된 부분을 임차한 자는 법 8조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즉,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우선 변제에서 1,000만 원 싹 다 받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겠지요. 왜냐면 법 규정에 최우선 변제권만 없다고 그랬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2010년 9월 2일자로 해서 9월 3일자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선 권리자들이 뭐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또 월세 30만 원인데 경매가 요이 땅 진행된다면 월세 안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세 안 내고 자, 여기서 일단은 이런 말씀 제가 이제 부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했다는 것이지요. 임차권 등기했는데 이게 보면 밑에 또 하나 뭐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이게 비고난인가요? 비고 이거 또 화면 좀 올려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주택 임차권보다 법정기일 나오죠. 그죠? 법정기일 앞서는 진주 세무서 9,800만 원, 그건 1억 원에 가까운 교부 청구서가 제출됐대요. 응? 진주 세무서에서. 그럼 법정기일이니까 당해서는 아니고 일반 조세이지 않느냐. 근데 법정기일이 임차권보다 빠르대요. 그러면 법정기일이 먼저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왜냐면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조세 채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고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은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잖아요. 그죠? 1억 원인데 진주 세무서에서 법정기 이게 진짜가 진주 세무서가 돼요. 그죠? 진주 세무서에서 만약에 법정기일이 1억이다 그러면 진주 세무서 1억을 다 받아가고 또 밑에 보면 국하니 또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세금이 있다면 이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요. 임차인은 어쨌든 봐가지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배당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 배당 받아갔어. 진주 세무서에서. 그러나 뒤에 또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국자 보니까 세무서 같은데 세무서에서 만약에 이 진주 세무서에서 배당을 다 받아감으로 인해가지고 자기한테 배당 여력이 없다더라. 없으면요. 그냥 꽝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배당 받고 못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보증금액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1억 원 낙찰자 인수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낙찰자 1억 원을 인수한다 이거죠. 낙찰자 1억 원을 인수한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보니까 1억 원을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1억 800만 원 썼다가 미납하고 1억 1,000만 원 썼다가 불허가 결정나고 또 이 사건 보니까 최종 기일 결과 이후에 기각 결정됐다고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1,040만 원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뭐 돌려받겠죠. 돌려받는데 이 사건은 제가 어디 인터넷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그 자료를 찾았어요. 뭐냐면요. 위에 제가 안 적어놨습니까 보니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권리보다 후순위 압류인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뒤로 밀려서 낙찰자의 인수 권리가 발생된 사건. 이거 아마 인터넷상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또 이게 지금 몇 건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똑같아. 이게 똑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거 자료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크게 보니까 당해세건 일반 조세건 얘네들은 등기된 날짜를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예. 물론 이제 당해세나 지방세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이건 불문하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압류 등기됐다 그러면요. 당연히 교부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압류 등기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어쨌든 교부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는 대원칙입니다.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보니까 어이구 압류가 있네. 그럼 그 압류권자가 우리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진주 세무서 같은 경우는 막 9,800만 원이라고 말이에요. 또 다른 뭐 세무서는 보니까 2억 2천만 원 막 안산 세무서도 그죠? 2억 2천만 원 막 법정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만약에 경매 물건 낙찰 받으셨는데 낙찰 받고 나서 나중에 법원 가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떡 하니 연락 보니까 그때 가서 우악 해가지고 말이지 법정기일 해가지고 말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빠른데 뭐 매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또 나아가서 법원에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아니면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는 그걸 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건 전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당해서든 일반 조서든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이 있는데 압류가 됐다. 경매 물건 같은 게 압류가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압류가 됐다. 그런데 보니까 당해 사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있다. 그때 신경 써야 되겠지. 뭘 신경 써야 되는데 그때 뭐 세무서다 구청에다 하면요. 그 가서 금액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백방으로 수소만 해오다 도대체 그걸 알 방법이 없더라.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합니다. 깜깜이 투자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금액이 뭐 얼마 안 되겠지. 아까 뭐 광주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당해서인데 11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뭐 얼마 안 되겠지. 그래도 나중에 매덕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조심조심 정말 조심하자. 그래서 당에서 우선 원칙이다.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요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은 뭐냐 이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보면은 뭐 교부 청구서를 발송한 날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걸 알아도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법정기일이 언제다? 아니면 이게 당해세다. 체납된 세액이 얼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목 이런 거 외워봤자 아무런 쓸데없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오늘 일단 제가 조세 선순위 임차인과 조세 채권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아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방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 방송에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 채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생생경매 오늘 사실 생생경매 교재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2월에서 다음 회차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나홀로 건축님 오늘 처음 들으신 모양이네요. 종종 들으십시오. 종종 들으시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한원종님 감사합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들으셨네요. 에리카님, 그 다음에 조창선님, 나사랑님, 박황용님 감사합니다. 주여사님, 고공쌤 부동산 TV님, 버들목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곽충건님, 홍대희님 들으셨네요. 감사하고요. 알까기 대왕님 들으셨고요. 김혜진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앞으로 종종 뵙기를 희망합니다. 떡갈비님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에 또 최단태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나사랑님 들으셨고요. 한박권님 감사합니다. 변재성님,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지광원님, 우리 지광 셰프님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류병직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나홀로 건축님 들으셨네요. 세상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네,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공, 절공, 빡공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 좋은 일만 발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영상물, 경매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암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